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한국 축구의 슈퍼스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다양한 소식과 전망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 호스퍼 소속입니다. 토트넘 소속인 상황에서 올 시즌 유럽 축구는 종료가 됐고 2달 반 동안의 휴식과 프리시즌을 거쳐서 2025-2026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즌 개막과 이후 일정은 6월 18일 저녁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2주 남은 거죠. 손흥민 선수가 그때까지 토트넘 소속이 되어 있을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적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적설은 토트넘이 손흥민을 떠나보내느냐, 떠나보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니죠. 다르게 말해야겠네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공신력 있는 매체나 기자를 통해서 여기저기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찌라시를 다루는 매체들에서 손흥민을 사우디아라비아로 판다, 사우디 클럽들이 손흥민을 원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주류입니다. 손흥민은 한국 대표팀 캡틴으로서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편안하게 하느냐, 아니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겨우 진출하느냐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휴식 후에 우승 트로피를 들고 내한하는 토트넘의 이벤트에 참여할 것이고 뉴캐슬 유나이티드 및 K리그 올스타들과 경기도 치를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토트넘 소속인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후에 아스널,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파리 생제르맹과의 슈퍼컵 매치를 치르게 된 후에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토트넘이 손흥민을 놓아준다면 그 시간은 뮌헨과의 경기 혹은 슈퍼컵 매치 전이 되겠죠.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을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고 한 이유가 최근 몇몇 기사들이 토트넘 감독인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매체는 아예 경질됐다라고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역시 공신력이 높은 매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위기상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안제 감독은 휴가 중이고 레비 회장은 해외 체류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팬들의 마음과 다르게 손흥민은 유로파 리그 우승 후에 안제 감독을 대놓고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제 감독이 직접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했고 2년 동안 팀을 이끌었습니다. 2년 동안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안제 감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모든 선수들은 그 한 방향으로 원팀이 되어서 역사적인 유로파 리그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선수들과의 잡음도 특별히 없었습니다. 보통 성적이 추락하다 보면 선수들의 내부 결속도 흔들리고 다툼도 자주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건 정말 캡틴 손흥민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니 감독부터 선수들 모두 손흥민이 우승을 이끌었다고 극찬하고 결승전에는 손흥민을 위해 우승하겠다는 충성심까지 보인 선수들로 똘똘 뭉쳐 있었죠. 그런데 이 팀을 곧바로 분해를 시켜버린다? 절반 이상의 현지 팬들과 선수들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손흥민도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안제 감독을 경질하는 순간 당연히 새로운 감독이 다시 리필딩을 하겠죠. 브렌트포드 FC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 이름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 감독은 팀에서도 3백을 쓰는 감독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2년 동안 밀어붙인 포백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토트넘에 남을 거라는 간접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손흥민은 예전부터 아직 프리미어 리그에서 해야 할 게 많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이제 나이도 전성기는 끝나는 무렵인 상황에서 또 다른 리필딩으로 적응하고 팀을 이끌어야 한다면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팬들이 안제 감독이 경질되길 바라는 것도 있지만 손흥민이 이제 토트넘을 떠나길 바라는 팬들도 많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을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 국민이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축구 자체를 사랑하는 팬들이라면 손흥민이 떠나는 게 맞다고 볼 것 같고 그냥 손흥민을 좋아하는 친팬들이라면 토트넘에 있든 어디로 이적하든 크게 동요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아야 한다는 주장보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는다면 아직 그의 축구 열정은 식을 리가 없습니다. 우선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끄는 팀이 3년차로 접어들면서 팀이 점점 더 융화된 상황에서 명예 회복할 기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자본들이 나온 이유는 유로파 리그 우승은 했지만 리그 성적이 팀의 가치와 걸맞지 않은 강등권 바로 위의 순위로
시즌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록을 수십 년 후에 현지 팬들이 확인을 하게 될 때는 그냥 최악의 시즌이라고만 알고 있겠죠. 일부 팬들이 토트넘의 실력은 강등되는 게 마땅하다고까지 했었는데 정말 그런 날이 올 뻔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우승을 하지 못했다면 최악의 캡틴으로 불명예를 안았을 겁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결과적으로 우승을 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기 때문에 손흥민은 다시 마음을 잡고 팀에 집중할 동기부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한 팀에서 같은 감독과 3년 동안 캡틴으로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우선 감독의 전술 이해도 더 확실해지고 선수들과의 호흡도 당연히 더 좋아졌다고 봐야죠. 이건 매우 의미가 큽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빅클럽입니다. 빅클럽인데 10여 년 동안 명성에 걸맞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리그 우승은 택도 없고 조세 무리뉴 감독이 팀을 이끌면서 유로파 리그 우승을 시켰지만 이후의 성적은 FA컵 우승과 코로나 시기에 어수선한 시즌으로 리그 2위를 했던 게 최고 성적입니다.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리그 우승과는 거리가 매우 멀었고 챔피언스 리그는 16강 진출도 버거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감독이 팀을 정비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안 나오면 그냥 다 경질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맨유를 2위로 이끈 게 인생 최고의 업적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까지 다 이뤄본 감독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전력상 2위를 할 수 없는 팀, 유로파 리그 우승할 수 없는 팀을 이렇게 끌어올린 게 대단한 거라고 한 거죠. 하지만 무리뉴 감독, 리그 2위를 기록하고도 그해 12월에 경질됐습니다. 감독이 계속 바뀌어요. 네, 알렉스 퍼거슨 감독 이후에 새 시즌을 온전히 보낸 감독이 없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유로파 리그 우승을 했을 때 팀은 리그 6위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돈을 쏟아붓는 메뉴가 인기 구단 탑 3 안에 드는 메뉴가 리그 6위인 것도 굴욕이었습니다. 그건 유로파 리그에 집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팀이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를 동시에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베스트 11, 11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벤치 자원까지도 레벨이 높아야 하고 스케줄마다 상대팀에 따라서 선수 출전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성적도 내야 하고 선수들 체력 관리도 되어야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보면 명장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구단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원하는 대로 선수를 영입해 줬기 때문에 부임 후 다음 시즌부터 바로 최강팀이 되었던 거죠. 구단이 살림을 하면서 감독을 지원하는 경우가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토트넘도 비슷합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잘 나가고 있을 때 인터뷰에서 토트넘은 맨시티 같은 구단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성적을 못 냈을 때 리그 성적이 괜찮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준우승을 했을 때는 극적으로 4위를 해서 챔스에 나갈 수 있었고 이후부터 토트넘은 점점 추락했습니다. 구단이 감독을 지원해주지 못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억울한 시기를 겪었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대놓고 우승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첼시 감독을 할 때처럼 올 시즌 나폴리처럼 오자마자 성적을 내다 보니까 팬들의 욕심도 커지면서 더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가진 자원으로 무리가 되다 보니까 결국 팀도 망하고 스스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토트넘이라면 당연히 성적이 나올 리 없죠. 하지만 지금 토트넘은 타이밍이 왔습니다. 세 번째 시즌, 손흥민이 전성기에 접어든 이후에 처음 겪어볼 상황입니다. 몇몇 포지션들은 B클럽과 대등한 선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안제 감독 체제에서 2년 동안 선수 영입하면서 얻은 결과죠. 시즌마다 재정 범위 안에서 선수에게 투자를 한다면 그러니까 전력을 더 끌어올린다면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를 병행하면서도 좀 더 안정적인 성적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로선 토트넘에게 이상적인 걸 기대하지 말고 딱 세 자리 정도만 수준급의 선수를 영입한다면 토트넘은 훨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부상자도 줄어들죠. 안제 감독도 원하는 목표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선수들의 훈련 강도도 강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선수들이 팀 레벨에 맞지 않게 110%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상자도 더 자주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안제 감독이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건 팬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수들 레벨이 낮아서 재미없는 경기도 있었지만 베스트 멤버로도 실리를 추구하는 경기도 했죠.
네, 안제 감독은 지금 보유한 선수와 두세 명이 퀄리티 있는 젊은 선수, 진짜 뭐 에베레치 에제 같은 선수 영입하면 막강해지는 건 확실할걸요. 네, 싼 영입은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손흥민도 이제 60분에서 70분 정도 뛰고 교체 출전으로 30분 정도만 출전하는 식으로 시즌을 치러야 하고 진짜 선수 추가 영입해서 네, 캡틴 손흥민의 세 번째 시즌을 멋지게 보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